어느 조항에도 지금 이 명단을 피공개로 한다 이 이야기 없어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지금 11개월이나 걸릴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의원님 임상건- 말씀이시죠? 네.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오늘 지금 방금 전에 검색해 가지고 나온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네, 다 하셨습니까? 그 지금 의원님들 말씀 중에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이상식 의원님께서 명단을 요청했는데요. 청장께서는 어떤 근거로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사례 없습니까? 명단을 공개한 사례는 없습니다. 분명합니까? 네네.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그 규칙을 저희가 이제 제공해 드리겠지만 규칙에도 보면 그런 명단이라든지 그 공개 수심의 내용을 그 규칙 보셨어요? 봤습니다. 네. 규칙 몇 조 몇 항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조항까지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규칙 보면 네. 12조 사항에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이것을 자의적으로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어느 조항에도 지금 이 명단을 비공개로 한다 이 이야기 없어요. 그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심위는 그야말로 공정 객관성이 최고의 그 가치인데 예를 들어서 그 명단이 공개되는 순간 이분들은 이 건 이후에 수심위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수심위를 자, 그 이야기는 네. 지금 경찰청장의 운영상의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모든 운영은 이 규정과 법령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제가 다 살펴봐도 없어요. 두 번째로요. 지금 지방경찰청의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풀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 해당되는 그 위원들이 제척되거나 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영향받지 않도록 운영될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잖아요.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 이 어떤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위원장님께 참고로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그 2019년도에 저희 경찰이 아닌 검찰의 그 수사심의위원 명단 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법원 판례가 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해 비공개함이 타당하다. 명단 공개 거부는 적법하다. 이런 법원 자, 판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찰청장 계속 타 위원회의 어떤 규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수사심의위원회 규칙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게 좀 길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에 수사심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때 이 규칙이 만들어지고 또 구성이 되면서 이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된 적 있어요 없어요? 공개됐잖아요. 이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일어나서 답변해 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된 적 있어요 없어요? 공개되어 운영되어 왔잖아요. 그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이 수심이라는 거는 저희 본청 경찰청에도 있고 각 시도청 단위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본청의 수심위는 대부분이 정책과 관련한 잠깐 중단해 주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본청과 이 지방청의 수심위를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지방청은 풀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 수심위 위원들의 명단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공개냐 비공개냐. 지금 이 제도를 처음 설계하고 시행할 당시에는 국가수사본부의 이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이 공개돼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담당자 이야기해 보세요. 일어나셨습니까? 경찰청장이 이제 보고 드린 대로 이제 수심위가 이제 국수본에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청에 있는데 성격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수본에
지금 그 명단이 공개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명단이 공개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해 본 내용이에요. 2021년도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위원회 이 출범 당시에 심의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서보학이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네, 맞습니다. 예? 위원장은 서박 교수님 맞습니다. 네. 외부위원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좀 이 행정을 원칙을 그렇게 편의적으로 운영하지 마세요. 네. 자, 이 원칙의 이 규정에 보면 수사심의위원회 이 규정에 보면 운영 규정에 보면 어디에도 이 명단을 비공개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다시 한번 그 내용 살펴보시고 네네. 우리 이상식 의원님이 제기한 그 내용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21년 4월에 공개된 과정은 그때 아마 이제 첫 수심위가 구성되면서 그분들을 위촉하는 이 청장이 주관하는 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언론 취재를 통해서 일부 그 명단이 공개된 바는 있다. 이렇게 저는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아니, 당시 원칙이 그렇다면 그런 공개가 안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취재를 통해서 아마 위촉한 그 사실이 자, 그 내용 보도가 다시 된것 한번 같습니다. 살펴보셔서 네네. 적절하니 적법하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박정현 의원이 말씀하시는 이 이첩 공문이라든가 반환 요구 공문 이 접수되는 그 순간부터 그 해당 기관의 자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국회는 상임위원을 초월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타 기관의 이 생산된 자료라 해가지고 그것을 이첩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업무에 대한 비밀주의를 계속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자료 요청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요청하신 그 조은 의원님 그리고 배준영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마지막 의사진행 발언 3분 내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사심의위원 명단은 매우 중요한. 그러면 그 유성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주 서귀포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입니다. 우선 일주기를 맞는 최상병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경북청장님 잠깐 나오시죠. 요 사건을 보면서 대통령부터 경찰까지 나서서 임성근 구하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대통령께서는 경로를 하셨다고 하고 경찰청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불송치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국민들은 납득을 하지는 못합니다. 7월 8일 순직 해병 사건 사망 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명을 송치하고 3명을 불송치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 불송치에 임성근 사단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20일 만에 수사 발표를 했는데 수사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어떤 이유죠? 수사는 일단 관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67명에 대해 수사를 했고 그 관련자들도 대부분이 보면은 군인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의 출석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훈련 저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실이 많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압수물의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문단 자문 뭐 이런 과정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제가 볼 때는 322일씩이나 걸릴 일이 아니었는데 예. 예, 그 과정 안에 임성근은 호주 대사로 영전도 하고 별일이 다 이종섭 죄송합니다. 예. 이종섭 장관은 영전도 하고 그래서 그 지금 이제 국민들은 이 수사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장?
뭐 의견은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찬반 여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반 여론이 어느 정도 비중인 것 같습니까?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예. 거의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납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경북청에서는 수사 결과를 비공개로 발표하려고 했었죠. 비공개는 아니고요. 백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 설명할 부분들이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었던 부분들이라 기자들하고 질의응답하고 그 시간이 굉장히 좀 그것들이 낱낱이 공개되어서 국민들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청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입장 아니었습니까? 뭔가 숨기려고 사실은 제한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사진, 영상 촬영, 녹음을 일절 금지했죠. 처음에 백브리핑으로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나중에 이제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 답변석의 마이크를 좀 충분히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석에서 전혀 답변 내용이 들리지 않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예. 저희가 최초에는 백브링을 통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이제 관심사가 높아서 온 브리핑하고 백브링을 같이 해서 했기 때문에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기자들에게 백브리핑을 하겠다고 충분히 설명하게 해서 백브리핑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실제 촬영과 녹음과 사진은 안 되게 하면 그럼 도대체 무엇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거예요? 국민들에게 눈속임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도로 읽혀요, 청장님. 이거 워낙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사이기 때문에 더욱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이 돼야죠. 네, 그렇지 맞습니다.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수사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수사팀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의견에 대해서 수사팀 의견은 어땠습니까?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예? 수사심의의 결과도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불송치 그러니까 수사심의의 의견은 불송치로 결정이 났는데 이 사건을 책임졌던 수사팀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동일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은 저는 이제 위원회 의결로 위원장님께서 의결을 해서 받아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회의록은 공개하고 계십니까?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회의하는 내용들은 다 비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 표결을 했잖아요. 의견 분포는 어땠습니까? 비공개로 하기로 했습니다. 의견 분포는 어떻게 됐어요? 의견의 분포를 뭐 구체적으로 제가 찬반이 비등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이었습니까? 일방적인 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일방적이었습니까? 예. 국민들과 수사심의위원들과는 전혀 다른 이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구성했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예. 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보면 마치 문해력 테스트의 오답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보시면 PPT를 보시면 임성근 사단장 지시사항으로 보면 수풀에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바둑판식으로 찔러보면 찾아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는데 경찰 수사 결과는 군사교범상 꼼꼼하고 면밀한 수색을 강조한 것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그것을 무슨 수송수색을 해라라든가 이런 취지가 아니고 기존 작전 지침의 범위 내에서 꼼꼼하게 살펴봐라 이런 취지로 지시됐던 거죠. 원래 해병대는 육상을 원래 수색하기로 했었죠. 이 지시로 인해서
실제로 숲으로 내려갔죠. 그 작전 지역하고 작전 방법 이런 정하는 거는 소방하고 협의를 세 차례에 걸쳐서 해서 소방은 수중을 하고 해병은 수변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됐습니다. 수변의 개념이 수중이니까 수변입니다. 수변의 범주가 어디까지? 수변은 사전적으로는 수중은 사람이 물에 들어가는 거고 수변은 물 바깥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깥쪽이잖아요. 예. 결국은 이 지시가 수중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지시라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임성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과 관련되어서는 수사팀들은 일반적으로 이것을 기소하려고 하죠. 그리고 재판부는 이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죠. 근데 경찰청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지 않는 태도로 임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임성근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해식 의원입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인 의혹의 핵심은 대통령실의 외압입니다. 대통령실의 외압의 내용은 그럼 무엇인가? 그것은 작년 7월 31일 안보실 수보회의 때 대통령의 경로 그리고 그 직후로 추정이 됩니다만 11시 54분경 02800-7070으로 이종섭 장관에게 걸려온 전화 그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2분 뒤에 이종섭 장관은 수사 서류를 이첩을 보류를 시켰고 임성근 사단장을 업무 복귀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경로와 그 전화 800-7070의 그 전화는 임성근을 빼라라고 하는 그런 지시였던 것이죠. 그럼 임성근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 그때 1사단장 임성근은 MB 정권의 NSC 안보실에 국가안보실에 당시 김태효 비서관과 같이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국방부 파견을 받아서 근무를 했고 당시 이종섭 장관이 선임 행정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양봉화에 공천받아 나간 국민의힘 그러니까 안보실 2차장으로 근무했던 임종득 당시 행정관이었어요. 권력의 실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컨트롤 타워 그리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를 담당했던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의 대표가 VIP에게 구명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혹은 대통령 부인 그 두 사람 두 분을 통해 가지고 임성근의 구명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데 거의 드러난 거예요. 거의. 그런데 그럼 경찰의 수사 결과는 왜 중요했는가? 바로 그것이죠. 임성근을 포함시키느냐 빼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는 겁니다. 청장님, 경찰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최혜병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기 하루 전에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이 시점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대통령실과 협의가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전혀 없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설명을 주셨지만 저희 경찰의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법에 정해져 있는 그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어디까지 있는가 이거를 법리적으로 접근한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이 설명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 수사의 일체의 고려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를 발표 날짜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7월 5일 날 이제 수심위가 열렸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이미
발표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고 그래서 수심위는 언제 그 결과가 그 당일로 나왔습니까? 7월 5일 날? 그렇죠. 수심위는 개최가 되면은 7월 5일 날 나온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 문자풀을 했고요. 그래서 수심위까지 다 끝났고 이미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것을 이제 논리 구성이라든지 일정 조율을 해서 일정 7월 5일 날 조율을 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7월 5일 날 저희 판단으로 오후 2시에 수사 결과 발표를 한 겁니다. 거기에 무슨 일정이 그러면 7월 5일 날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왜 그런 거죠? 7월 5일 금요일 날 수사 심의를 하고 다음 월요일 날 수사 결과를 냈습니다. 아니 그런데 7월 5일 날 왜 했냔 말이에요. 왜 1년 11개월 가량 걸렸냔 말이에요. 수사에 그 11개월 걸린 이 부분은 지금 11개월이나 걸릴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의원님 임성근- 말씀이시죠. 네. 임성근 사단장의 네, 네.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네, 네. 하는 어떤 결정, 네. 그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을 텐데 네. 그냥 정치적인 일정을 보면서 끈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저 경북청장도 뭐가 그렇지 말씀을 않습니까? 드렸듯이 네. 여러 가지 군의 특수성 또 이런 수사가 이루어지는 그 네, 됐습니다. 여러 가지 특수성으로 인해서 걸린 겁니다. 네. 뭐 그렇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실 수가 없겠죠. 그러면 유재원 법무관리관이 말입니다. 그 입법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첩을 보류할 당시에 이첩 회수를 할 당시에 수사 기록을 회수할 당시에 8월 2일입니다. 경북청에서 전화가 올 거다라고 이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유재원 법무관리관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유재원 법무관리관의 전화에 이 모르는 전화번호가 찍혀서 전화를 해봤더니 경북청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경북청에서 수신한 사람이 이걸 그 도로 회수에 갈 거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결국 그 상부에서 어떤 작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그 유재훈 법무관리관이라는 그분의 진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분들이 일부 아마 진술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전화를 했고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비서관실의 백모 행정관이 국수본의 이 과장한테 연락을 했고 국수본의 이 과장은 경북청 수사부장 당시 노규호 수사부장한테 그 지시를 해서 유재원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하라. 이런 흐름이 이 지난 입법청문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거거든요. 언론 보도에도 있었고 네. 이게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보도를 통해서 알았던 거기 때문에 사실인지 여부는 제가 경북청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의원님 저는 그 당시에 없었고 금년 2월 5일자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까요? 저 회수하거나 뭐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차피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그 부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그거를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확인해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갑. 아니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이사 진행 저 순서를 받아서 이야기하십시오. 우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불출석 이게 지금 마스크를 쓰고 좀 출석하신 그 의원이 증인 그 조사 일국장께서 마스크를 벗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 저희 지금 국회가
이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1국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인 공무를 수행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공개적인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이 대중 앞에서 공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하고 좀 이 상통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짚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지속적으로 본인의 신분 노출 이야기했는데 제가 한번 좀 볼게요.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인터넷에서 이 검색해 가지고 나온 진실화해 위원회 조사 1국장의 모습이 담긴 한겨레 신문 그 기사입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고 그러지만 이 지금 본인의 이 사진 맞죠? 맞습니다. 예.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이 일반 언론에는 다 공개되어 있는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와서 이 마스크를 받지 못하겠다, 이거 굉장히 넌센스 아니에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이미 본인의 신분이라든가 얼굴이 다 노출돼 있고 또 앞으로도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인의 신분 그리고 얼굴을 포함한 모든 활동이 공개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하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와서 발언대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겠다 하는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어떤 논리로도 아마 여당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양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조사 1국장에게 마스크를 벗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것을 명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정상적인 회의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도와줬던 분 제3자가의 그 재산적, 시체적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른 언론들은 지금 현재 저희 양해를 구해가지고 다 제 얼굴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한 한겨레 신문만 그렇게 유독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법적 책임은 한겨레 신문이 책임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미 본인의 사진이 공개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그 언론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못하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요구를 양해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요청드립니다. 황인수 제1국장은 지금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벗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이 어려울 것 같으므로 그럴까요? 이익 관련이 있습니까? 예, 그럼